박기환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김 여사를 향해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7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그의 부지런함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죠. 이 나이에 뭐 일찍 자도 새시면 눈이 떠져서 말이오. 그럴 바엔 차라리 일찍 나와 아침 공기나 마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자이 프레스티지. 이곳의 경비원으로 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박기환 할아버지는 주민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최고였습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차가 없는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등하교하는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으니 그의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늘도 경비실 앞에는 주민들이 두고 간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구르트 한 팩, 따뜻한 핫팩, 그리고 손수 구운 쿠키까지. 박기환 할아버지는 이런 작은 정성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늘 말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지호가 내민 종이에는 경비실 앞에서 웃고 있는 박기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림을 받아들고 감탄사를 연발했죠. 우리 지호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랐네. 고맙구나. 경비실에 걸어 놓을게. 할아버지의 경비실 벽면은 이미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겼죠.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시작한 경비원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복을 입고 모자를 쓰는 순간만큼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소속감과 책임감이 그를 채웠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고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간간히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는 일상. 그러나 11시쯤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경비실 앞에 서자 여성은 창문을 내리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경비실을 가리켰죠. 박기환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여성은 마지못해 창문을 내렸습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203호예요. 주차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경비원 경력 1년이 되어가는 박기환 할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성과의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일상에 작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차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유진. 그녀의 이름이 박기환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일상에 불쑥 끼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차유진은 첫날부터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평화를 깨는 존재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그녀는 전화 통화를 마치지 않은 채 창문만 조금 내려 손짓했어요. 여기 짐이 많은데 옮기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박기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새 입주민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트렁크로 다가갔습니다. 트렁크에는 명품 쇼핑백들과 고급스러운 짐가방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차유진은 겨우 통화를 끝내고 자신의 고급 가방만 들고 앞서 걸어갔고 박기환 할아버지는 무거운 짐들을 양손에 들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72의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차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유진은 처음으로 박기환 할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여기 경비원들이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지 물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은 늙었지만 다른 경비원들은 젊고 힘이 좋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죠.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모두 내려놓은 후에도 차유진은 별다른 감사 인사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치를 설명하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이 문 앞에 내놓을 테니 지나가실 때 버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차유진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택배를 직접 집까지 가져다 달라, 음식 배달이 오면 연락해달라, 주차 대행을 해달라. 그때마다 박기환 할아버지는 최대한 도움을 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 이호정은 어느 날 경비실에 들러 박 선생님에게 새 입주민이 많이 힘들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다들 수군거리고 있다는 말에도 박기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새로 이사 온 분이라 아직 아파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정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제 그분을 만났는데 경비원한테 시키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며 너무했다는 얘기에 박기환 할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죠. 차유진의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냐며 이 정도 서비스도 못 받을 거면 관리비는 왜 내는 건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차유진이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틈만 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명품 가방, 그리고 퇴근 시간도 제각각인 듯한 생활 패턴.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무슨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박기환 할아버지는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차유진의 요구는 점점 더 무리해져 갔고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적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금세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방울은 점점 굵어져 아파트 단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박기환 할아버지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을까 싶어 경비실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울리는 비상벨. 박기환 할아버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신속하게 응대했습니다. 벨을 누른 건 다름 아닌 차유진이었죠. 그녀는 회색빛 하늘을 노려보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비예요?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에 할아버지는 서둘러 우산을 건넸습니다. 차유진은 우산을 받아들고는 주차된 검은색 외제차를 가리켰어요. 비 맞기 싫어서 대신 주차해달라며 차 키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박기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다른 경비원들은 주차 대행을 거절하고 있었지만 그는 비에 젖은 차유진을 보니 안쓰러웠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자 차유진은 고개를 획 돌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차장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점점 더 거세져 주변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기환 할아버지는 차 키를 받아들고 천천히 차로 향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꺼니 평소 보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껏 외제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기어를 뒤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차가 미세하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엑셀을 살짝 밟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비로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타이어가 헛돌며 차체가 살짝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전해졌어요. 차의 옆면이 주차장 벽에 살짝 긁힌 것이었습니다. 박기환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차를 제자리에 주차했어요. 차에서 내린 할아버지는 비에 맞으며 차 옆면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문 부분에 긴 긁힘 자국이 선명했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차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 조금 벽에 긁혔다고 말하려는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차유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던져버리고 차로 달려갔어요. 차 옆면의 긁힘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며 소리치는 차유진의 고함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기나 하냐며 몇백만 원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박기환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유진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녀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이런 사람이 아파트 경비를 보고 있다며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박기환 할아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차유진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이것을 책임질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월급에서 조금씩 변상하겠다고 했지만 차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가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며 수리하려면 몇 달치 월급은 다 들어갈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말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기환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72의 나이에 남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그의 목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뒤늦게 흰 우산을 든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차유진과 박기환 할아버지 사이에 끼어들었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비 오는데 다들 밖에 나와 계시면. 차유진이 손가락으로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경비원이 제 차를 긁었어요. 보세요, 이 상태를. 관리소장은 차를 살펴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작지 않은 긁힘이었죠. 그는 차유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차유진은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 없다며 경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분노로 인해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주변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라는 게 너무하다는 의견과 차를 긁은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이 오갔죠. 박기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72의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굴욕을 겪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러움과 자존심이 교차했어요. 그 순간 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초등학교 4학년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복 차림으로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박기환 할아버지가 건네는 캔디한 알이 좋아 항상 경비실에 들르던 아이였죠. 지은이를 본 박기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차유진은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왜 이런 경비원만 편들어요? 관리소장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습니다. 차 씨, 일단 진정하시고 사무실로 가서. 필요 없어요. 저는 정당한 배상을 원할 뿐이에요. 박기환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유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인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켜보던 주민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죠. 차유진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그래요. 이번엔 이걸로 끝내도록 하죠. 차는 내일 바로 정비소에 맡길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빠르게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게시판에는 박기환 할아버지의 사직서가 붙었습니다. 간결한 글씨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자이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경비실에 들르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새로운 경비원은 친절했지만 박기환 할아버지처럼 주민들 이름을 외우거나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붙었어요. 박경비님은 우리 모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 아래 30명 가까운 주민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초등학생 지은이가 그린 박기환 할아버지의 그림이 붙어 있었죠. 차유진은 그 게시판을 지나치며 흘깃 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정도로 운 좋은 거지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대화가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차유진이 다니는 회사 인브리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업 20주년을 맞아 진행될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였어요. 차유진은 마케팅팀 과장으로 이 프로젝트의 홍보 전략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람 중심 기술입니다. 부사장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경을 쓴 60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일순간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사장이 발표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죠. 남성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차유진은 그 남성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부사장이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듯이 인브리지의 핵심 가치는 사람을 보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그 가치를 살리겠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소위 회장님이라 불리는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장님은 모든 직원들이 한 달에 하루는 현장 경험의 날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물류창고, 심지어 경비원까지 다양한 현장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다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특히 마케팅팀의 차유진 과장을 지목하자 차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차유진이 답하자 회장님은 과장님이 첫 번째로 경비원 체험을 해보면 좋겠다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차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부사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차유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얼굴이 더욱 익숙했어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인브리지의 공동 창업자 박기환입니다. 순간 차유진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박기환. 그 이름은 아파트 경비원인지 물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차유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유진은 자신의 경력이, 아니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실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책과 심플한 가구들만 있었어요.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20년 전 창업 당시의 사진에서 젊은 박기환의 모습을 발견한 차유진은 숨을 들이켰죠. 회장실 안에서 박기환 회장은 차유진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파트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엿보였습니다. 차 과장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차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회장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흘깃 보았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젊은 시절 박기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이 프레스티지 아파트 경비원 사직서였어요. 차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박기환 회장의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자 그녀는 흠칫 놀랐습니다. 회장은 72의 노인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냐며 낮지만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다그쳤습니다. 차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사 면접 때 외웠던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보는 기술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지만 회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그날 아파트에서 차유진이 했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죠. 차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상황을 녹음했던 것이었어요. 회장은 녹음기를 끄고 자신이 왜 회사를 만들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차유진이 고개를 흔들자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사람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순간 회사도 무너진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연봉 1년치를 주고 구입한 차보다 72 노인의 자존심이 더 값진지 물었습니다. 차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면접 때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마케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차유진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당신을 해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자이 프레스티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지만 그의 표정에서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회장은 거절하면 녹음 파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차유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차유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차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흘렀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차유진은 자이 프레스티지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비원 유니폼을 만졌어요. 가슴 부분에는 실습 경비원 차유진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경비실로 향했죠. 아, 새로운 경비원이신가요? 오늘부터 실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 김 반장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차유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 반장은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택배 보관, 방문객 확인, 주차 관리, 그리고 입주민 응대까지.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죠. 김 반장이 박기환 선생님 후임으로 왔다고 하자 차유진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경비원이 인브리지의 창업자이자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움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첫 업무는 아침 택배 분류였습니다. 차유진은 배달된 수십 개의 택배를 동과 호수별로 정리해야 했어요. 평소에는 택배 기사가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녀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목과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런 일을 매일 하셨던 거구나. 차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깨달았어요. 택배를 대신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던 순간들,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시켰던 말들이 이제는 자신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한 여성 입주민이 경비실로 와서 차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경비원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박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차유진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기환 회장님이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입주민이 그녀를 알아보자 차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실습 중이라고 말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졌고
주민들이 하나둘 경비실을 구경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차유진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그 노인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자신의 회사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차유진의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서 있어야 했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도 했으며 끊임없이 주민들의 요청에 응대해야 했어요. 그녀는 이제야 박기환 회장님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해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주민들의 태도였어요. 일부 주민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택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런 단순한 요청조차 이제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차유진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차유진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박기환 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일주일의 경비원 체험이 끝나갈 무렵 차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거만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차유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승낙했죠. 차유진은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민들은 게시판에 붙은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기환 선생님께 그리고 모든 주민분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글에는 그녀가 박기환 할아버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가치를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했다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적었죠.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몇몇은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그녀가 차를 긁었다며 소리쳤던 그 여성에게서 왔어요. 그녀는 차유진에게 직접 찾아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비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다며 자신도 미안하다고 말했죠. 차유진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어요. 어느덧 경비원 체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차유진은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방문객을 맞이했죠.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으려다 눈이 커졌습니다. 방문객은 다름 아닌 박기환 회장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고 따스했습니다. 차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겨우 말을 꺼냈죠. 박기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차유진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체험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차유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깨달음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했죠. 박기환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과문을 이미 읽었다고 말했어요. 차유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차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하려 했지만
박기환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제 되었다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차유진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어요. 차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인지 물었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유진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차유진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